자, 문제 3번은 포스터 제작 문제고요. 시간은 20분에서 25분 정도, 그러니까 맥시멈 25분을 잡으시면 되고, 물론 더 넘는다 그러면 1, 2번에서 시간을 좀 아껴야겠죠. 조금 연습을 몇 번 하면은 20분 정도면은 충분히 풀 수 있을 거예요. 문제의 유형 자체는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약간의 모양 도구를 사용한다든가 또는 마스크 기법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뒤틀기 같은 것들 살짝 나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 형태부터 간단하게 봅시다. 첫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그림 효과에 보면은 배경을 CCCC00로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백그라운드에 색깔을 입혀야 되니까 전경색이든 배경색이든 아무거나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설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백그라운드로 가서 CCCC00 자, 설정을 하고 OK 버튼을 누른 다음에 컨트롤 딜리트 또는 컨트롤 백스페이스를 이용해서 자, 배경색을 채워주면 되겠죠.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뭐 꼭 이렇게 안 해도 메뉴로 가겠다 그러면 메뉴에서 동일한 내용이 그 필이라는 메뉴가 있었습니다. 그 필에서 채워넣기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에디트에 필 있죠. Shift F5. 자, 여기에서 직접 칠하기로 들어가도 됩니다. 요건 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요렇게 하는 게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배경색을 칠해주면은 첫 번째 문제가 끝나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예요. 1-7 자, 1급-7.jpg에서 자, 이미지를 블렌딩 모드로 갖고 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혼합 모드를 적용하는 건데 1급 7.jpg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꽃 사진이 있어요. 자, 이 꽃 사진을 가져와야 되니까 이동 도구를 이용해서 이동 도구로 얘를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면 자, 꽃이 이렇게 쏙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 뭐 배치는 그냥 하면 되겠죠. 어차피 사이즈는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니까 일단 갖다 놓고 자, 오른쪽 레이어에 노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혼합 모드가 되죠. 블렌딩 모드니까 클릭을 한 다음에 자, 여기에서 찾아라 하드 라이트를 찾습니다. 자, 하드 라이트는 구분에서 밑에서 세 번째 구분이에요. 밑에서 세 번째 구분에 오버레이 소프트 라이트 그 밑에 하드 라이트가 있으니까 선택을 해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크기를 맞춰줘야 되니까 크기는 컨트롤 T 자유 변형 도구가 있었죠. 프리 트랜스폼 도구를 이용해서 사이즈 뭐 대충 맞춰주시면 돼요. 크기는 자, 우리가 지정한 영역의 크기에 맞추어라. 자, 대략적으로 맞춰주고 자, 이미지를 옮겨주면 되겠죠. 크기가 여기 딱 들어가게 너비에 들어가게 맞추면 거의 얼추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배치가 완료가 되었고요. 자, 1급 8.jpg에서 필터를 적용을 하는데 필름 그레인 그 다음에 레이어 마스크를 세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적용하라.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자, 1급 8.jpg를 보니까 자, 요거는 이제 바이올린에 해당하는 이미지예요. 마찬가지로 갖다 놓으면 되겠죠. 먼저 자,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고 배치하고 일단 여기에다가 뭘 적용해라. 이 상태에서 자, 우리는 필름 그레인이라고 하는 필터를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자, 따라서 필터로 가서 필터 갤러리에 들어가 보면 자, 이 필터 갤러리에서 다시 아티스틱 쪽에 보면은요, 이 아티스틱 쪽에 필름 그레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번째죠. 두 번째, 첫 번째 필름 그레인 클릭을 하면은 자, 필름 그레인 적용이 되고요. 이때 옵션 값은 문제에서 제시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OK 눌러주면은 돼요.
자, 이렇게 OK가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레이어 마스크를 잡아줘야겠죠. 레이어 마스크는 세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처리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레이어 마스크 적용하기 전에 이미지의 모양을 보고 해당 이미지와 크기를 일단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에 컨트롤 T를 눌러서 사이즈를 맞춰줍니다. 자, 사이즈를 조정을 해주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너비에 얼추 비슷하게 맞춰주면은 대부분 맞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너비에 맞춰서 주겠습니다. 자, 너비에 맞춘 다음에 이제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해야 되니까, 자, 레이어 마스크 적용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직접 레이어 마스크를 쓰거나 아니면 조정 레이어를 이용해서 레이어 마스크를 쓰셔도 돼요. 요거는 상관이 없어요. 자, 조정 레이어를 이용을 할 때 어저스트 패널을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하단에 레이어 맨 밑에 반달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조정 레이어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 있는 목록을 가지고 사용을 해도 상관은 없다. 아니면 아예 그냥 레이어 마스크 써버리면 되죠. 직접적으로 우리가 편한 거는 레이어 마스크 직접 연결해 주는 거니까, 자, 레이어 마스크를 선택을 하고 FX 오른쪽 버튼이에요.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도구 클릭. 그라디언트 도구의 옵션 바에서 편집을 해야 되니까 그라디언트 편집키 클릭해야겠죠. 그러면 그라디언트 에디터가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일단 형태 자체는 이 프리셋 자체를 우리는 이제 새롭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리셋을 하겠습니다. 리셋 그라디언트 해놓고 자, 기본 형태의 그라데이션에서 뽑아오자 이거야. 자, 형태를 보면은 포어그라운드 투 백그라운드, 그 다음에 포어그라운드 투 트랜스페어런트, 자, 블랙 화이트가 있는데, 이 레이어 마스크를 쓸 때는 보통 블랙 화이트를 가장 많이 씁니다. 검정색 부분과 흰색 부분을 표현을 해가지고, 검정색 부분은 어떻게 되게 날아가게, 흰색 부분은 남아있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세 번째에 있는 검정 흰색에 해당하는 블랙 화이트를 클릭을 해줘요. 자, OK 버튼 누른 다음에 이제 레이어를 적용을 해줘야겠죠. 자, 레이어의 위치, 대략적으로 위치를 잡고 그냥 살짝만 드래그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살짝 이렇게 드래그를 해줍니다. 자, 일단은 드래그한 다음에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다시 적용하란 얘기예요. 더 세부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으면 자연스럽게 합성됐는지만 일단 확인하시면 되고, 자, 출제에서 우리가 채점 기준은 레이어 마스크를 쓸 줄 아는가 모르는가를 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 완전하게 똑같이는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비슷한 형태로 해서 이렇게 살짝만 드래그 해줘도 요 두 가지가 분리가 됩니다. 합쳐진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 내용은 이제 1급 9.jpg로부터 자, 요 이미지로부터 레이어 스타일을 아우터 글로우로 적용을 하는 건데, 원본에 보면은 얘가 여기로 와 있어 가지고 가져와줘야 돼. 따라서 요 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얘를 먼저 선택 툴로 선택을 해줘야겠죠. 꽃 영역을. 자, 꽃 영역 선택할 때는 뭐 CS6 같은 경우에는 빠른 선택 도구 이용하면 조금 더 편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 빠른 선택 도구를 이용을 해서 일단 영역을 잡아주고, 자, 크게 잡아주고, 세부적인 거는 다시 조정하라 그랬죠. 그래서 브러쉬의 크기만큼만 제대로 하면은 좀 더 쉽게 잡을 수 있으니까, 자, 좀 크게 갈게요.
자, 이런 식으로 선택 영역을 잡은 다음에 해당 선택 영역을 똑같이 이동 도구 이용해서 갖다가 이렇게 놓으면 자, 요 놈만 톡 띄어서 가져올 수가 있고, 자, 가져온 다음에 역시 뭐 해줘야 돼요? 크기 조절 해줘야겠죠. 자, 그 전에 이제 레이어 스타일을 먼저 적용을 하자. 자, 레이어 3에 대해서 더블 클릭, 레이어 스타일로 들어가 주고, 자, 여기에다가 외부 광선, 아우터 글로우를 선택을 해줍니다. 옵션에 대한 내용 확인해 봅시다.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자, 없으면 마찬가지로 이 이미지를 이제 배치를 해주면 됩니다. 자, 배치를 해주는데 똑같이 컨트롤 T를 눌러가지고 사이즈 조정을 해주면서 자, 위치를 봐가면서 넣어주면 되겠죠. 꽃의 위치 대충 잡아주고, 자, 역시 정확한 위치를 잡으려면 어떻게 하라? 나중에 고쳐라. 나중에 고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대략적인 위치만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뭐 요쯤 되겠네요. 자, 일단은 갖다 놓고, 자, 이렇게 해서 또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이제 건반입니다. 자, 건반만 지금 또 따와야 되는데, 자, 이제 10.jpg예요. 10.jpg에 보면은 자, 여기 키보드의 이미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키보드의 이미지에서 전체적인 걸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일부만 또 가져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뭐 키보드 뭐 영역 같은 거 그냥 가져오면 돼요. 자, 가져옵시다. 얘를. 자, 일단은 가지고 오고, 자, 이렇게 가져와 졌어요. 자, 가져온 다음에 얘도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래. 드롭 섀도우 적용하라고 했으니까 자, 뭐 일단 드롭 섀도우 적용해 주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더블 클릭해서 맨 하단에 드롭 섀도우 눌러서 그림자를 적용을 해 줍니다. 자, 거리 적용해 주는데 이거 거의 티가 좀 안 나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 이제 결과 이미지를 보면은 그림자가 꽤 많이 졌어요. 이런 경우에는 출력 결과를 보고 나중에 고쳐줘야 돼요. 출력 형태를 보고. 자, 그래서 출력 형태에 보면은 그림자가 꽤 많이 져 있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이제 그림자 효과에 대한 조정을 좀 해줄 겁니다. 일단 지금 FX 들어가서 드롭 섀도우까지는 잡아줬고요. 자, 모양 변경하는 거는 프리 트랜스폼 해가지고 자유 변형 도구를 이용해서 모양을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컨트롤 T를 먼저 눌러 주시고요. 컨트롤 T를 누른 다음에 일단 키보드의 위치를 잡아주시고, 뭐 얘도 마찬가지로 한 요정도 좀 더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자, 옵션 바에 보면은 옵션 바 오른쪽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휘어져 있는 모양의 아이콘이 하나가 있어요. 자,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얘가 3등분점으로 나오게 돼요. 3선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걸 이용해 가지고 얘네들을 움직여 보면은, 자, 이렇게 움직여 보면 얘가 휘어요. 이 부분 자체가 이걸 써야 돼요. 이렇게 해서 트위스트를 걸어줘야지 얘가 적용이 잘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중간중간에 바운드 박스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요거를 이용을 해줘야 돼요. 근데 요거 이용하기 이전에 먼저 건반 부분만 필요하기 때문에 건반 부분만 남겨놓고 다 잘라버려야 되겠죠. 그죠? 아니면 건반 부분만 따고 나머지는 지워버려야겠지. 그래야지 이 건반 부분에 대해서만 내가 뭔가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간다면은 발견 하나 했어요. 자, 이렇게 했으니까 자, 이 부분만 별도로 그냥 간단하게 다각 선택 도구 이용하면 되겠죠.
폴리곤 라쏘 툴 이용해 가지고 그냥 쓱쓱쓱쓱 찾아와서 더 잘라냅니다. 그냥 간단하게. 자, 선택 잡아가지고 반전을 시킨 다음에 그 반전된 영역만 휙 지우면은 건반 모드만 남을 것이고, 자, 건반 모드만 남은 상태에서 요 놈만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휘어버리면 되겠죠. 이 부분만. 위치 넣어주고, 아이고 이거 남아있었네. 자, 이 부분도 날릴게요. 자, 다시 컨트롤 T로 들어가 준 다음에 자유 변형 도구, 자, 랩 모드, 워프 모드로 들어가서, 자, 이 부분을 휘어주면 이렇게 휘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휘어지고요. 이쪽을 반대쪽으로 올려주게 되면은 이쪽은 거꾸로 올라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뭐하고 똑같냐면 일러스트레이터의 패스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작성 방법이. 자, 그래서 조금씩 조절을 해서 모양을 비슷하게 맞춰주면 돼요. 이렇게 움직이고 형태에 맞춰 가지고 자, 그려줍니다. 들어간 부분은 조금 더 들어가게 하면 되고요. 나오는 부분은 조금 더 나오게 해주시면 돼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패스 사용법하고 완전 똑같죠? 고정점 만드는 방법. 자, 대략적으로 만들었으면 여기에서 엔터 쳐가지고 OK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만든 다음에 뭐 재배치 같은 거는 움직여서 다시 배치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쯤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채점 기준은 이 기능을 쓸 줄 있는가, 프리트랜스폼에서의 옵션 기능을 쓸 수 있는가, 자, 요걸 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어떻게 하자, 모양만 대략적으로 맞춰 놓아라. 그리고 지금 막 열심히 해가지고 정확하게 안 맞춰도 됩니다. 어차피 부분 점수라는 게 다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로 시간 잡아먹지 말고 비슷한 위치에 비슷한 형태로만 갖다 놓고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그때 이제 재정리를 한번 더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둔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제가 꽃을 갖다 놓는 거죠. 그죠?
자, 꽃을 갖다 놓는 건데 여기 그림자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출력 결과에 비해서 너무 적어. 그러니까 이때는 레이어 스타일에 다시 들어가서 해당 레이어 스타일에서 그림자의 사이즈를 드롭 섀도우에 이 사이즈 부분을 조금 늘려봐야 돼요. 뭐 한 12에서 15 정도는 늘려야지 그림자가 좀 적당하게 커질 것 같아. 자,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출력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비슷한 위치와 비슷한 크기만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다음은 11.jpg에서 여기 꽃 부분만 또 가져와야 돼요. 꽃 부분만. 자, 이것도 역시 선택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자, 선택 뭐 영역 잡고 선택 영역을 잡고 자세히까지는 안 잡아도 되니까 자, 대략적으로 선택 영역을 잡으면 되는데 다행히도 음영이 거의 명확해서 빠른 선택 도구로도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 영역을 잡았으면 자, 일단 이거를 가져와야겠죠. 자, 이동 도구로 갖다가 놓고 갖다 놓은 다음에 역시 크기 변형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컨트롤 T를 눌러서 자, 크기 조정을 해줍니다. 일단 원본 이미지를 보면서 위치 조정해 주시고요. 한 요쯤 되겠네요. 자, 위치 조정이 되었으면은 놓고 여기에서 문제에서 제시한 게 있습니다. 색상 보정을 이용해서 파란색 계열로 가라. 색상 보정을 이용해서 파란색 계열로 가라. 근데 이 전체적으로 파란색 계열이 아니라 안쪽에 있는 그 암술수술 이 부분이죠. 이 부분만 색깔을 줘야 되니까 자, 현재 레이어에서 선택 영역으로 잡아줘야 돼요. 이 가운데 영역을. 가운데 영역을 뭐 그냥 대충 우리가 올가미 도구 같은 걸 이용해서 라쏘 툴을 이용해서 살짝 그냥 그려주면 됩니다. 어차피 작은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범위를 먼저 잡아준 다음에 자, 범위가 잡혔으면 뭐 조정 레이어를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미지의 어저스트먼트에 색조 채도로 들어가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나는 조정 레이어에 휴 세터레이션으로 가겠다. 그러면 패널을 열어준 다음에 자, 이 패널에서 색조 부분을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파란 계열이 나올 거예요. 거의 끝까지 가면 되겠네. 자, 이렇게 파란색 계열로 잡아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적용이 되었으면 얘가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얘가 이 꽃이 하나가 더 있어야 되니까 자, 요 놈은 레이어 5번하고 조정 레이어 두 개를 선택을 한 다음에 Alt 키를 눌러서 드래그 해주게 되면 얘가 그대로 복사가 되겠죠. 양쪽에 하나 더. 자, 하나가 더 복사가 되었으면 레이어 5 카피에 선택을 해준 다음에 자, 얘를 이동 도구로 옮겨주면은 쓱 옮겨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옮겨주면서 크기 조절해 줍니다.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크기 조절을 해주면은
공간을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뭐 위치는 다시 잡아주시면 되고. 자, 요거 한 다음에 이제 음표 집어넣는 거는 모양 도구에 있죠. 그죠? 모양 도구에 있으니까 뭐 새로운 레이어 하나를 더 만들어서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의 커스텀 쉐입 툴에 자, 이 모양 중에서 음표에 해당하는 8분 음표를 선택을 하고 8분 음표 선택을 하고 그려주면 되겠죠. 이거는 두 개. 자, 눌러가지고 하나 그려주고 자, 이런 식으로 하나 그려주고 채우기 색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 계열이었으니까 검정색으로 바로 잡아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잡고 마찬가지로 요놈도 하나가 더 복제가 되어야 돼요. 똑같이 컨트롤 J 눌러가지고 하나 더 복제해 준 다음에 자, 얘는 이동 툴로 오른쪽으로 일단 보내줘야겠죠. 또 하나 보내주고 회전 도구 이용해서 컨트롤 T하고 크기 조절 도구를 이용해서 위치 크기 조정 그 다음에 회전 이렇게 시켜줘 가지고 위치 잡아주면 돼요. 이건 되게 쉬워요.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사이즈 대략적으로 맞게 그냥 잡아주고 아래쪽에 있는 쉐입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컨트롤 T를 눌러서 회전을 시켜주면서 위치 잡아주면 되죠. 자, 뭐 이런 식으로 자, 조정해 준 다음에 얘네 음표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뒤로 가야 되죠. 뒤로 가야 되니까 순서만 바꿔주면 되죠. 이 두 개의 쉐이프를 레이어들 아래쪽에다가 보내면은 두 개가 알아서 뒤쪽으로 넘어갈 거고 이렇게 넘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또 음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해당 음표. 그래서 색깔은 잘 확인을 하셔가지고 색깔에 따른 음표를 만들어주면 돼요. 물론 지금 이 음표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되니까 뭐 하나 더 복제를 해서 저 위로 끌어올린 다음에 자, 요 하나는 색깔 자체가 좀 다르네요. 색깔이 FF6600이니까 자, 이 필 색깔을 잡아줘야겠죠. FF6600 적용하고 레이어 스타일에 외부 광선 적용해주면 되죠. 레이어 스타일 들어가서 아우터 글로우 그 다음에 크기 위치 잡아줍니다. 자, 일단 뭐 크기 조정해 주시고요. 위치 갖다 놓으시고 그다음 8번 음표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색깔을 미리 잡아 놓으면 되죠. 만들 거는 새로운 레이어 하나 생성한 다음에 제시된 색상은 006699 자, 요 색상으로 잡고 쉐이프는 요 놈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쓱
자, 크기 조정 해주고, 뭐 회전 도구 이용해서 회전 시켜주고. 문자 효과를 이용해서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거는 그냥 내용을 입력하는 거니까 실제로 이 부분 제일 쉬우니까 먼저 해도 상관없어요. 자, 영역을 잡아 놓고 뭐 내용 그냥 입력하면 되죠.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 크기는, 글자체는 도둠, 그 다음에 글꼴의 크기는 14포인트의 검정색.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라고 했으니까 레이어 스타일에 스트로크 들어가고, 사이즈 선획의 2픽셀이죠. 스트로크 사이즈 선획의 2픽셀의 색상은 흰색. FFFFFF. 자, 이렇게 잡아주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자연사랑 음악회 역시 타입 툴 이용해서 뭐 입력하면 되죠. 제시된 대로 도둠의 크기는 28포인트. 그 다음에 글자의 색상은 CC 0 0 0 0 0. 똑같이 레이어 스타일 작성해서 레이어 스타일의 스트로크에 선두께는 3픽셀, 색상은 FFFF99, 그리고 드롭 섀도우를 설정해라. 뭐 체크 한 번만 해주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동 도구 이용해서 위치만 싹 잡아주면 되는, 딱 끝나죠.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해서 포스터 문제 완성이 되었습니다.